홍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유가 그리고 중국의 금 구매 중단 소식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소위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디멘전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플 기대감이 컸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애플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글로벌 증시 간밤에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역시 이제 애플이 워낙 거대해지고 이제 많이들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이벤트 가지고는 확실히 이제 놀라지 않는다. 예. 예, 이제 워낙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15년 전에 애플이 뭐 발표만 하면 난리가 났었던 거에 비해서는 어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시시했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달 동안은 그런 이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이제 반응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의 그 전략 자체는 저는 뭐 그 방향성 자체는 좀 더 기다려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미 이제 다 끝난 이벤트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소위 그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제 내 PC, 그 소위 단말기 말단에 와서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애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반기에 애플이 실제적으로 내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현재 주력인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력 그런 AI 투자하는 우리 종목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애플은 또 잘 해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조금은 기다리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이슈를 통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오늘 가져온 이슈는 공교롭게도 좀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밤에 사실 유가는 단기적으로 하루 뭐 한 3% WTI 기준 뛰긴 했지만 유가가 한 지난 4월 초부터인가요? 한 두 달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연초 대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제는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연재 그 원래 시작은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긴장을 시킨 건 연준이죠. 물가가 높아지니까. 예, 물가를 끌어올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4월 초까지 거의 15%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10몇 프로 이상 빠져서 지금 작은 산을 하나 그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거는 오펙 플러스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던 자발적인 감산 이거를 일정 부분 올해 10월부터는 되돌린다. 결국은 줄여서 생산하던 걸 좀 다시 늘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 자체가 과연 요즘에 이 원유 수요도 생각보다 세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공급량이 늘다 보면 유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4월 초 대비 유가가 10% 이상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월부터 유가 공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투자 기회를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항상 펀더멘탈 걱정은 있으면 그것이 현재의 그런 투자 포지션이나 주가나 그런 가격에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반영을 충분히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차트가 열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원유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원자재니까 이제 선물 시장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이제 선물 순매수 계약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 완전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과거로 되돌아가면 2014년도 9월 정도 수준인데요. 14년 9월부터 15년도까지 하면은 유가가 100불에서 거의 50불, 나중에 15년 말에는 30불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거의 최악의 상황을 봐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쪽에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그 비관적인 그런 관점,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가격 측면으로는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원자재와 비교해서 봐서는 좀 많이 바닥에 온 것 같다. 근데 이제 유가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오펙 플러스가 결국은 감산을 했었던 이유는 수요의 부진을 좀 막기 위한 공급단의 이슈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가가 높으면 항상 우리가 2000년대 중반도 그렇고 내지는 2010년대 셰일가스 혁명도 그렇고 대체 내지는 수요의 부진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요의 부진이겠죠. 그러면 이 유가의 방향성이 이게 정말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투자자들, 소위 상품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가장 지금 비관적인 포지션으로 첫 번째 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유가를 다른 원자재하고 비교해 봐서도 역대급으로 이제 일단 평가가 되게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 가격하고 금 가격, 대표적으로 구리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네. 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우울해질 거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상대 성과, 이제 차트 두 개를 열어봐 주시면 금 가격과 구리 가격 대비 유가의 상대 성과가 원 스탠다드 디베이션. 이 통계 공부하신 분,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우실 텐데, 이 일이 저 상하단으로 이제 원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일어날 일은 상하로 한 20%가 일어나기 어려운 거. 일어나면 20% 이내. 그러니까 아래 하단으로 이제 원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면 한 10%밖에 열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수준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이미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포지션도 최단, 그다음에 상대 성과도 최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이 일단 많이 반영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가장 주목하는 거는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유럽 연합의 의회 선거였습니다. 이게 5년마다 이게 한 번 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파가 득세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지난 5년간은 유럽이 뭐 지난 10년도 그랬지만 탈탄소화, 그 다음에 소위 화석 연료로부터의 벗어남, 에너지 전환 이게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급하다, 빠르다라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이제 우파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워낙 중도 우파 이상이 많이 지금 득세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기 총선도 지금 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원유의 최대 수요처가 우리 자동차들이에요. 내연기관. 예, 절반, 그러니까 전체 원유 생산한 거에 반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거, 트럭 뭐 이런 걸로 다 쓰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지만 다 전기차로 바뀌면. 그런데 이것을 2035년까지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이 기존 스탠스였으면 중도 우파나 이것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피크 오일 수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그런 비관전 전망이 오히려 가격의 하단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발상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의 에너지 업종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은 조정을 받았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원유 가격과 가장 똑같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그 원유 생산 업체들입니다. 네. 에너지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그 에너지 업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들이 또 사실은 주주들한테 잘 돌려줍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업종들이 엑선모빌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여준다. 이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 또 그만큼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7.6%. 두 번째로 높은 게 이 서비스 쪽인데 이게 이제 4.4%. 결국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7.6%의 놀라운 그러한 그 소위 그 주주 환원율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유가도 바닥권이라는 가정하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투자의 안전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업종은 확실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굳이 대안을 보자면 미국의 가장 큰 이 이제 섹터 업종인 SPDR의 XLE라는 에너지 업종 ETF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중에 또 에너지도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좀 살만한 타임 내지는 바닥권에 대한 아이디어가 올라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이것도 사실 원자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골드, 금. 최근에 금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와중인데 또 하나의 뉴스가 좀 저희들도 좀 봤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뭐 최대 구매자가 중국이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5월에는 구매를 중단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매달 그들의 금 보유, 외환 보유고 내에서 어떤 거가 늘어나고 줄었냐를 그렇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금 보유 비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금 현물 가격이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주간 단위로 해서 한 2% 중반대 하락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최대 구매자라고 알려진 중국이 금 구매를 중단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금 가격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금 구매를 중단했다고 바로 금이 약세를 보이는 건 그만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건데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금의 비중 많은 건 알지만 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구매를 해온 건가요? 이게 정말로 중국이 이제 완전히 금만 살래나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사들였는데요. 이제 정확히는 돌아가면은 18개월 전, 1년 반 전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을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외환보유원에서 결국은 미국 달러 국채를 팔고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대충 이게 외환보유고 내에서의 비중을 보면 3%대에서 한 5% 정도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2%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엄청납니다. 3.2조 달러. 그 안에서 2%포인트면 대략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90조 원, 1년 반 동안 90조 원의 금을 구매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서 봤듯이 확실히 정말로 전 세계에서 넘버원 금 구매자인 것만은 분명했다. 이들이 멈추니까 좀 걱정을 하는 것만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3.2조 달러의 2%포인트 90조 원, 뭐 100조 원에 가까운 중앙은행들의 이제 매수세가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주요 사실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사들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금 가격이 변수가 되었었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1년 반이 오히려 좀 특이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 한번 해봤지만 금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최고로 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그 이전에 금 가격과 연동은 뭐가 됐었냐면 미국의 물가 연동체, 팁스라고 하죠. 네. 물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의 물가 연동체하고 가장 같이 움직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파란색 선이 미국의 물가 연동체였고 노란색 선이 지금 금 가격인데 보시면 정확히 지금 서로 따로 놀게 된 시점이 있잖아요. 네. 정확히 저것이 2022년 11월 이후부터 벌어진 겁니다. 그럼 미국의 물가가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되면서 물가 연동체는 떨어졌지만 네. 금은 전 세계 그 주요 그런 중앙은행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달리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결국 물가와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가장 크고 혹시 걱정은 야 이제부터 금 더 안 사면 다시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 가격도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시리도 같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이 정말 만약에 계속 금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가격이 빠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전에 보였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 달러를 팔아서 금을 산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미국 우방과 중국 우방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중국 우방들 때 근데 여기는 인도도 포함된다 심지어 미국, 인도, 터키, 러시아 이런 데들이 금 보조 비중을 늘리는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불안해 이런 일다 보니까 금을 늘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트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금을 사들이긴 하지만 외환보유고 내에서 아직까지 비중은 한 5에서 7%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그 외환보유고 내에서의 금 보유 비중은 한 20%까지 되거든요.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워낙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저는 잠시 멈춘 거다. 일시 정지한 것이 금을 더 이상 안 사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본적인 큰 방향성은 미국의 우방, 전 세계의 오래된 중앙은행들의 금보유 비중이 적어서 20% 정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였을 때 금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오히려 이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한다. 그러면 중국이 약간 비중으로 보면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매수를 이용해서 우리도 금을 사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러한 그 부채 부담, 우려 크지 않습니까? 달러의 그런 부담. 그런 걸 봤을 때 금으로서 일정 부분 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두신 분들은 고려해 볼 필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디멘전 송재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